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김성수 평론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오늘 대통령 신년 담화했는데 각본 기자회견도 어쨌거나 하기는 했고, 근데 머리가 좋아서 내가 이걸 다 기억한다. 이게 오늘 최대의 히트작이라고요? 그렇죠. 기상천외의 히트. 그 말은 거기 안 쓰여 있었겠죠? 그게 쓰여 있었다면은 정말 그 주변에서 주리를 틀 보좌를 하시는 분들이 혼나야 될 일이겠죠. 유체 이탈에 이어서 머리가 좋아서 이탄. 예. 네네.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주변에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 그 기자회견과 관련된 이런 그 대본이 이미 SNS를 타고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네, 기자회견 시작도 하기 전에 쫙 퍼졌잖아요. 그렇습니다. KBS 다음에 서울신문, 누구 나오면 누구 이러고. 예. 그 14명의 순서가 그것도 주제와 또 심지어는 질문의 어떤 내용까지도 예.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 또 그러대. 그러니까요.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좀 개선이 될까 그랬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돼서 예.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그 국민과 소통하는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 같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담화의 내용과 또 기자회견의 내용들이 굉장히 공격적이었어요. 그런 공격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는 각본 안에서 풀어낸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은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김성수 평론가는 참 구사하는 어휘가 아주 점잖고 아름다워요. 네. 감사합니다. 실망하는. 자, 그건 이제 형식이 그렇고 그 수준 이하 얘기는 그만합시다. 예. 내용 중에서 들을 만한 거 있습니까? 노동법에서 하나 빼고 어쩌고 하던데 그거 원발의 오줌 누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 5개의 노동계약법 중에서 기간제법 하나 장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으니 나머지 법들을 다 통과시켜달라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 내용에 대해서 문재인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바로 네? 그 파견제법 같은 거 굉장히 참 아름답게 포장해서 설명해 주셨지만 예. 가장 나쁜 법이다. 김성수 평론가. 예. 뉴스 전하실 때는 경칭은 생략해 주십시오. 누가 말씀을 하셨다거나 이렇게 하시지 말고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고 누구는 뭐라고 지적했다 이렇게만 하십시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 그 지적들이 바로 그 뒤에 반응으로 나왔고요. 예. 그리고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역시 논평을 하면서 기대했던 것에 전혀 못 미치는 그런 담화와 기자회견이었다라고 평가 전환을 했습니다. 안 의원이 그런 낙제점 평을 내렸으면은 이건 아주 혹독한 평이군요. 근데 안철수 의원이 최근 좀 많이 바뀐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강철수라고? 예, 실제로 그 평가들이 굉장히 독해졌습니다. 예, 예전에는 두리뭉술해한 그런 표현들도 많았고, 예. 그리고 정치적인 미사 여구들도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것 같더니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강력한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 담화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그 공격적인 그런 평가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같은 경우가 결과적으로 지금 정권 심판론을 기본적으로는 총선의 전략으로 삼고 있구나 하는 것들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 노동법 관련 얘기 등등 보면 내용은 없고 현실 인식이 대단히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게 중평 같고요. 예. 청취자 게시판을 봐도 어떻게 됐길래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는 큰 뉴스가 아닌가요? 어떻게 포털 메인에 한 꼭지도 안 올라올 수가 있는지. 그래도 댓글 많은 뉴스 1등은 속일 수가 없나 봐요. 크크크. 머리 좋아 기억. 이게 1등이네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이분이 지금 포털의 분위기를 잘 요약해 주신 것 같아요. 뉴스 그렇습니다. 가치가 별로 없다. 들을 만한 알맹이는 없었다. 이 소리지요. 기사의 내용은 별로 드릴 만한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사의 꼭지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원래 보도자료 중요한, 이렇게 여러 개 쪼개서 나눠주니까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로서 예. 거의 모든 언론들이 다 그 박근혜 대통령 담화를 놓고 본 것 같은데 이 담화에서 실질적인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실망감이 많이 표출된 것 같고요. 예. 뭐 기본적으로 이 담화가 크게 뭐 전국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분수령이 된다거나 변화를 갖다 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대중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방금 김 평론가의 그 말에는 많은 사람이 동의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안철수 의원이 조금 돌출적인 그리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발언했어요. 총선 연기하자. 정치 신인들 120일 동안 선거운동 보장해줘야 되는데 지금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선거 연기했는데 이거 꼭 그렇게 단선으로만 볼지 좀 논쟁적이지요? 굉장히 논쟁적인 그런 발언이었죠. 네. 실제로 그 많은 언론사에서 이 그 기사를 대부분 굉장히 중요한 기사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예. 실제 내용은 별게 없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번에 그 발언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선거구가 획정이 되지 못하는 초유의 탈법적 사태가 만들어졌고 이것 때문에 정치 신인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다. 네. 그래서 총선 연기하자 이런 얘기인데 사실 현실성은 없어 보이는 발언이거든요. 현실성도 그런데, 없을 뿐더러 예, 말씀 마저 하시죠. 그런데 이런 공격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그 정치권 내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적극적인 그런 공격들로 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양 당을 공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프레임을 앞으로도 이렇게 가져갈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양당 체제 자체를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그 전략들은 기본적으로 좀 가닥이 잡히는 것 같아서 주변의 책사들이 제대로 포진을 하고 있다는 그런 신호로 보여서요. 이것들을 앞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김평론가 물론 뭐 다 코멘트나 판단 이런 거 다 다 자유가 있는 건데요. 김 평론가는 총선 연기 주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긍정적인 평가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내용이죠. 그런데 네. 프레임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레임? 그렇죠. 하나의 말 자체를 평가라고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총선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지를 분석해내야 된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국민의당은 양당 체제를 공격한다. 그래서 그 양쪽과 차별화된 자신의 가치 혹은 지형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전략에서는 나올 법한 그런 언급이었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이런 치열한 두뇌 싸움들이 좀 더 전개될 예정입니다. 예,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는 알겠는데, 일단 안철수 의원의 퍼스트 메시지, 총선을 연기하자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민주주의의 제도를, 근간을 흔드는 발상이라는 점을 저는 먼저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견해를 여쭙고요. 들어보니까 양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많이 안철수 의원과 안철수 신당이 들고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지요? 그렇죠. 사실 이런 문제 제기를 할 때 더불어민주당은 어쩔 수 없이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자꾸 이전의 체제를 옹호하는 걸로 보이기가 쉽거든요. 방어보다는 대답인 거죠. 그렇죠. 대답을 하든 어떤 공격을 하든 자기의 뚜렷한 어떤 자기만의 프레임들을 또 가져가야 될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알겠습니다. 총선의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게 회방을 놓고 있는 새누리당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적을 하면서 동시에 안철수 신당의 이런 돌출적인 발언들이 결과적으로 전체 민주주의의 진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논평들을 쉽고 강렬한 언어로 표현을 해내야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가치에 주목하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로 앞으로 안철수와 안철수 당에서는 이런 식의 약간은 돌발적 지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우리 김성수 평론가의 예측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박유하 교수, 아마 이름만 들어도 많이들 아실 텐데, 일본군 성노예 관련해서 마치 일본 관료 입장에서 쓴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책 출간되면서부터 굉장히 말이 많았고 이번에 한일 두 외무부 장관의 협상 합의
때도 또 한 번 도마에 오르고 했었는데 세종대의 박유하 교수가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이제 협상 파기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 같다. 이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박유하 교수의 책 제국의 위안부에서는 네. 실제로 그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처럼은 기술을 하고 있지만 예.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한국의 업자들이라든가 또 자발적인 위안부에 대한 어떤 그 참가자 그리고 또 그 일본군과 정서적 교감을 나눈 그런 그 사례 이런 사례들을 폭넓게 발굴해내면서 네. 그 스스로 얘기하기에는 다양한 이런 사례와 담론들이 있어야 오히려 총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부분에 불과해 있는 사례들을 강조함으로써 일본의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그런 담론을 펼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실제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심각한 명예훼손과 또 정서적인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네. 무려 할머니 9명에 대해서 각각 1,000만 원씩 9천만 원을 지금 손해배상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상당히 금액도 크고요. 그리고 굉장히 엄중하게 이 사태를 봤다는 측면에 대해서 학문적 서술에도 그것이 이렇게 마땅히 평가되어야 될 그런 피해자들의 아픔들을 도외시하거나 혹은 그 왜곡할 수 있는 그런 서술이라면 당연히 그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판결이라고 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합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도 비슷한 그런 그 사례의 원리를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기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한일 양국 정부 외무장관들에 의해서 합의된 타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 판결에 있어서의 핵심은 뭐냐면, 아무리 학술적이고 공적인 영역에서 진행되어 있는 여타의 담론들이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정서적인 상처를 과하게 부추기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정부가 합의를 하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는 형태의 합의를 이뤄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국가의 책임들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한 이게 좀 더 법리적으로 이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또 배상의 차원에서 일본과 한국의 공히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면서요. 시민사회단체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면서 같이 협상의 파기 그리고 다시 원점에서 재협상을 갖다 얘기를 한다면 그런 부분이 중요한 근거로서 또 사용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양국 정부의 우경화된 그리고 막무가내식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성적으로 이런 사법 판단으로부터 어떤 이성적인 정책 수정을 하거나 자극을 받거나 반성을 할 여지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주변에 우군이 되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그런 쪽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거 실은 너무 얘기하고 나니까 상식적이긴 한데 상식이 통하지 않으니까 좀 허탈하게 강조를 하게 되는군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김평론가는 머리가 좋아서 웬만한 건 다 기억해가지고 다 방송하고 그러지요? 그러지 못합니다. 저는 별로 최근에 특히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머리 좋게 잘 유지하세요, 대통령처럼.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김성수 평론가였습니다. 제주 문옥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속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하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점.tv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네, 6시 17분 50초 됐습니다. 각 코너 담당자들과 어떨 때는 유도리 없이 딱 정확히 몇 분에 연결하자 이런 약속을 할 때가 간혹 있거든요. 오늘이 그런 경우에 해당돼서 여러분들 주신 견해 이제서 보게 됩니다. 조금 아쉽네요, 저도. 어동팔님, 오늘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견해 주셨고요. 강철수라고? 그냥 철수하라 그래. 이재향 선생. 우공이산. 닉네임을 참 센스 있게 잘 쓰셨네요. 우공이산, 아라비아 숫자. 녹화해서 차라리 편집 방송을 내보내지. 오늘 청와대 회견 말이죠. 야, 이거 뭡니까, 이거. 신가동 코브라님 어디서 이런 재밌는 사진을 구하셨어요? 아마 그 프라이드 치킨인데 닭 머리 모양으로 어떻게 이렇죠? 일부러 어떻게 만들었나? 아무튼 딱 닭머리입니다. 닭머리. 회복에서 가져온 사진이라는데요.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머리가 아프답니다. 이 사진 정말 압권이네요. 대단군님, 아까 그 독서지도에 대해서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저도 책에 대한 욕심은 많은데, 결국 같은 책 얘기군요. 그 다음 분이랑 함께. 저도 책에 대한 욕심은 많은데 사는 책마다 수면제를 타나 봅니다. 읽기 시작하면 졸리니. 저도 쓰면서 뭔가 메모하면서 읽어보렵니다. 그러셨고, 학교의 사서입니다. 웹툰이나 동영상이 정보를 얻는 충분한 방법은 되지만 문해력, 불월 문자에 아마 이해할 해자, 풀 해자 글 쓰시는 것 같아요.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 그 클래시컬한 종이책이더군요. 이러셨고, 대단군님께서 맞다. 문해력이 떨어지면 보고서도 웹툰이나 동영상에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예지이니아님 말씀 감사합니다. 문해력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종이책이 여전히 좀 앞서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짜고 치다 걸리면 손모가지 내놔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지 아는 이는 다 아는데 이제 자를 일만 남았네. 투표로 보여줍시다. 미국에서도 한 표 던질 겁니다. 그만해라 그네야님인데 이게 그 타짜인가? 짝귀? 그 영화 제목은 타짜였죠 아마? 거기 나오는 김윤식 배우의 그 대사죠. 뭘 걸지 그러니까 손모가지, 예, 생각납니다. 약간의 눈이 내린다더니 폭설로 앞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이강윤 앵커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느 분이신가요? 10일? 11? 맛있는 치킨? 네, 맛있는 치킨님. 예, 반갑습니다. 300여 명의 국회의원의 일자리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연봉 1억 4천짜리 직장을 4년 계약직 직장을 구하는 국회의원 후보들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어요. 머리 좋은 대통령까지 걱정하는 착하디 착한 백성들의 시름을 오늘 내리는 눈이 덮어버리고 이 눈이 녹을 때 그 염려와 시름도 같이 흘러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퇴근길 조심하시고 모두 건강한 겨울 즐기자고요. 좋은 말씀입니다. 멋있는 문장이네요. 오늘 하나 공지해드릴게요. 약 1시간 뒤인 7시 반부터 19대 국회 최악의 국회 운영, 입법, 여러 가지 측면에서요.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 19대에서 그나마 하나 건진 게 있다면 이른바 김영란법 통과시킨 건데 이거 개정 움직임이 벌써 제기되고 있고 위헌 아니냐 그러면서 헌법소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엄혹하고 복잡한 정치의 계절에 선거를 불과 석 달 앞둔 이 계절에 다시금 그럼에도 화두에 오르는 이 김영란법 헌법소원 무엇이 문제인지 헌법소원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측의 배경에는 무엇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아주 소탈하시고
칼 같은 명쾌한 분이시더군요. 토론회 때 몇 번 뵈니까. 그다음에 헌법소원 청구인 측의 대리인인 김재식 변호사. 그리고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쓴다고 평가가 좋던데요. 최강욱 변호사.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제가 진행을 합니다.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등으로 생중계되고요. 오늘 눈이 많이 와서 다들 뭐 기분 좋게 한잔 하시느라고 못 보실 것 같긴 합니다만. 사도 요한님은 대통령 되려면 뭔 책을 읽어야 해요? 라고 아까 출연했던 노익현 원장한테 물으신 질문 같습니다. 글쎄요. 머리 좋아지는 책 읽으면 되겠죠, 뭐. 일곱송이 수성아님, 세븐 데퍼딜스. 어머, 눈이 제법 쌓이네요. 여기는 분당입니다. 아, 그래요? 저 이따가 방송 마치고 분당 가야 되는데 눈이 제법 쌓이면 어떡하죠? 설마 길은 다 녹아 있겠죠, 뭐. 아까 오면서도 상당한 폭설인 건 저도 봤습니다. 오동팔님 사진 몇 장 올리셨는데요.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들이 포함된 단원고 3학년 학생들 오늘 졸업식이 있었다. 한때의 새 무리가 찾아와서 새들은 졸업식이 끝나고 학생들이 다 돌아가면서 흩어졌다고. 예, 모든 거에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죠. 아이들의 영원 졸업식을 함께 하기 위해서 새들이 찾아왔을 수도 있고요. 날씨가 여러모로 사납습니다. 귀갓길, 퇴근길 조심하시고요. 저는 조금 제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어디를 좀 다녀와야 되기 때문에 내일하고 모레 이틀간은 부득이하게 최요한 평론가가 지난번에도 진행을 아주 깔끔하게 했다는 평들이었던데요. 최요한 평론가가 진행을 해줄 겁니다. 오늘 TV에서 한 번 더 뵙겠고요. 주말 계획하신 일들 잘 치르시고 맹추위 잘 넘기시고요. 곧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하문 씨, 꽤 오래된 가수죠? 눈 오는 밤. 우리 임대웅 PD가 골랐네요. 같이 들으면서 헤어지시죠. 고맙습니다.